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지만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인류는 새로운 진실을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발견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거나 위험천만한 주장, 혹은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류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난한 과정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맹렬히 반대당한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드라마와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실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곁에 도달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저항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 투쟁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럼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리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조롱과 무시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고를 지배하며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선사했죠. 신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우주에서 지구는 가장 특별한 존재였고요. 하지만 이런 확고한 믿음에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는 1543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은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간하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라는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발상이었죠. 이어서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갑니다. 목성의 위성들, 금성의 위상 변화 등 그의 눈으로 본 우주는 천동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환영받기는커녕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대의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레오의 주장을 비웃기 바빴죠. 지구가 돈다고? 그럼 왜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 거지? 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의 조롱 섞인 질문 속에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완고함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악마의 도구라며 외면하고 그가 본 것을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명백한 증거 대신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신들의 통념과 권위를 굳건히 지키려 했으니까요. 갈릴레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 홀로 진실을 향한 연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새로운 우주의 모습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한 시대의 통념에 맞서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는 일은 이토록 외롭고도 힘든 여정이었던 겁니다. 과연 갈릴레오의 이 외로운 투쟁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처럼 조롱과 무시 속에서 싹튼 진실의 불씨는 과연 어떤 시련을 겪으며 세상을 밝히게 될까요?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진리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즉각적인 조롱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진리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망각되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된 채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이 되기까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위대한 통찰도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바로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리가 어떻게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의 거대한 대륙들이 마치 뿌리 박힌 나무처럼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지질학계의 흔들림 없는 정설이었죠. 그들에게 대륙의 모습은 태초부터 그 자리에 고정된, 변치 않는 풍경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였습니다. 그는 단지 기온과 바람의 움직임만을 연구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죠.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대륙들이 마치 거대한 배처럼 바다 위를 떠다니며 이동한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마치 한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지형학적 유사성을 첫 번째 증거로 들었죠. 마치 찢어진 신문 조각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대륙들의 경계선이 과거에는 하나였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고대 식물 화석과 동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물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는 이 두 대륙이 한때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되는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가 놀랍도록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빙하가 지나간 흔적까지도 여러 대륙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그에게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 존재했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리되어 지금의 대륙들이 되었다는 그림 말입니다. 그러나 베게너의 이러한 통찰은 당시 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이론은 갈릴레오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인가? 라며 마치 어린아이의 엉뚱한 질문을 듣는 듯 비웃는 목소리들이 높았죠. 당시 학자들은 대륙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텐데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베게너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의 주장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논문 발표를 방해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를 몽상가 혹은 이단아로 취급하며 학계에서 고립시키려 들었습니다. 베게너는 이러한 비웃음과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극과 그린란드를 오가며 혹독한 탐험을 계속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헤매며 자신의 이론을 다듬고 보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이 세상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30년 그린란드 탐험 중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위대한 통찰은 그렇게 한동안 학계의 변방에서 잠들어 있는 듯 보였죠.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긴 겨울을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는 법이죠. 베게너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지형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해저 중앙에 거대한 산맥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 밑에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지진파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 내부가 여러 개의 단단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베게너가 풀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숙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륙은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멘틀 대류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판의 일부였던 겁니다.
베게너의 이론은 비로소 과학적 근거를 갖춘 완벽한 그림으로 재조명되었죠. 한때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그의 주장은 이제 현대 지질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지구 과학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명한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잊혔던 보물이 오랜 시간 끝에 제 가치를 인정받듯 말입니다. 베게너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죠.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갈릴레오, 그리고 제멜바이스와 베게너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험난했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모든 진리는 정말 세 단계를 거치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맹렬한 공격과 반대에 부딪히며 마지막에야 비로소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의 패턴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주장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인 지구가 움직인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의 비밀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진실을 용감하게 증명하려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권위 있는 학자들의 비웃음과 교회의 단호한 외면, 그리고 심지어 악마의 도구라는 모욕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홀로 작은 배를 띄운 사람처럼 외롭게 고립된 채 자신의 연구를 묵묵히 이어가야만 했죠. 그의 고독한 여정은 새로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산모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철저한 손 씻기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주장했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의 비극적인 사례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눈앞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 꺼져가는 것을 보며 필사적으로 산후결의 원인을 찾아냈지만 당시 동료 의사들은 우리가 더럽다는 말이냐 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그의 주장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의 절규가 담긴 논문은 무참히 찢겨나갔고 그는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정신병원에 갇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당시의 완고한 편견과 오만한 기득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위생 개념은 서서히 빛을 발했고 그가 주장했던 손 씻기야말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명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위대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륙이 마치 거대한 조각처럼 움직인다는 알프레드 베게너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대륙의 해안선 모양, 화석 분포, 지층 구조 같은 명확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이 거대한 대륙 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비웃음 속에서 그의 이론은 오랫동안 학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무시당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새가 부딪히는 것처럼 그의 고독한 탐험과 끈질긴 연구는 기존 학계의 견고한 벽을 쉽사리 넘지 못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가 사망한 지 수십 년 후 해저 확장설과 판 구조론 같은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이론은 비로소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완전한 그림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의 놀라운 해안은 인류에게 지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죠. 진실은 결국 시간을 이겨내고 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과 과학적 사실들은 단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과 고독한 희생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을 넘어 시대의 굳건한 통념과 싸우고 기득권의 맹렬한 저항에 맞서 싸우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진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불굴의 용기와 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과 더불어 우리가 믿고 배우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제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쓰인 인류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한 페이지였음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절감하게 됩니다. 진리의 여정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주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새로운 진실은 기존의 통념과 치열하게 싸우며 어렵게 전진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새로운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겸손함과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변치 않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인물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확신과 어떠한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결코 꺾이지 않았던 신념의 힘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진리를 향한 험난한 여정 속에서 꺾이지 않았던 이들의 강인한 신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을 예고했었죠. 그렇다면 수많은 조롱과 맹렬한 저항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확신과 어떠한 용기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가설이나 주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결코 변치 않을 자명한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응시하며 기존의 우주관의 의문을 제기했던 갈릴레오의 눈빛 속에는 이미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진실이 담겨 있었을 테죠. 그는 교회의 압박과 학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관측 결과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모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손 씻기의 중요성을 외쳤던 제멜바이스는 동료 의사들의 멸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륙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던 베게너는 평생을 바쳐 모은 증거들이 당대 학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살지언정 그의 신념만큼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이 마주한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의 역사를 넘어 인류가 진리를 향해 걸어온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치부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낙인 찍혔던 개념들이 시간이 지나 마침내 자명한 진리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인류의 지성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로 이어지는 지동설의 여정, 수많은 산모를 살릴 수 있었지만 외면당했던 제멜바이스의 비극, 그리고 사후에야 비로소 빛을 본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통찰, 즉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맹렬히 반대당한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명제가 단순한 철학적 언어가 아니라 실로 피와 땀,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얼룩진 인류 역사의 가장 생생한 증언이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을 넘어 시대의 굳건한 통념과 맞서 싸웠습니다. 기득권의 맹렬한 저항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진리를 굳건히 지켜냈죠. 그들의 불굴의 용기와 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안겨주며 우리가 믿고 배우는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지식과 과학적 사실들이 단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과 고독한 희생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진리의 여정을 이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주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진실은 기존의 통념과 치열하게 싸우며 어렵게 전진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새로운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고정관념에 갇히는 대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변치 않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비단 과거의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여정의 소중한 일부분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지혜와 더불어 새로운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씨앗을 깊이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그리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겸손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용기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